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국회가 드디어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했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여수보다 인구가 많은 순천은 단독 분구가 불발됐고 또다시 기형적인 선거구로 남게 됐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은 순천이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여야 합의안에는 전북의 지역구 의석수 10석을 유지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수를 한 석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순천의 단독 분구는 불발됐습니다. 게다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순천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해령 지역은 4년 전과 같이 광양 곡성 구례와 함께 묶이게 됐습니다. 선거구 정상화를 기대했던 지역민들은 순천을 또다시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주변의 분들이 투표 포기하자. 정치권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개혁신당의 천하람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야합해 순천을 또다시 난도질했다고 반발했고,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단독 분구안을 관철시키지 못한 지역 정치인들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중앙정치에서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지역민들을 이렇게까지 무시한 민주당 지역 정치인들은 무슨 정치로 순천 시민들에게 표를 구걸한단 말인가. 논란 속에 선거구가 확정되면서 안개 속이었던 전남 지역 민주당 경선 대진표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의 불출마로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 지역구는 민주당 전략 선거구로 지정됐습니다. 전략 선거구에는 당의 정무적 판단에 따라 영입 인사 등 새로운 인물을 단수 공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 서구 을과 같이 기존 후보들을 중심으로 100% 국민 참여 경선을 통해 공천 후보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애니메이션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에 나선 순천시가 관련 기업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유명 제작사가 순천으로 옮기기로 한 건데요. 순천이 꿈꾸는 K-디즈니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인기 애니메이션 레드슈즈와 유미의 세포들 제작사로 알려진 문화 콘텐츠 기업 로커스. 서울 강남구가 본사인데 순천으로 이전을 추진합니다. 로커스는 순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본사 이전을 포함해 1,600억 원 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저희가 이제 본점을 여기로 옮기는 거고, 본사를 옮기는 거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의 여기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녹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로커스는 순천만 국가정원에 있는 국제스치센터에 스튜디오와 업무 체험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정원 관련 부서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건물 전체를 새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정원을 넘어 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축으로 K-디즈니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번 협약이 산업의 중심을 잡아줄 이른바 앵커 기업 유치에 첫 발을 디뎠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기업의 역할을 할 겁니다. 순천은 전라남도와 함께 월트 디즈니 본사와 픽사 스튜디오 같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해가면서 제공을 할 것이고, 앞으로 수도권 유망 기업들을 지역으로 당겨와야 하는 만큼 직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건 과제로 남았습니다. 순천시는 전라남도와 손잡고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발전 특구 신청서를 곧 접수하고 지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고흥군이 남북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하나로 고흥만 선셋가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고흥만 주변 2만 제곱미터 면적에 106억 원을 들여 전망대와 카페, 녹지공간 등을 조성하는 선셋가든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만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 수립 용역에 착수해 내년 초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흥만 수변 노을공원 지구는 대규모 숙박시설과 물놀이장, 캠핑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넓은 주차장이 확보돼 있어 관광 거점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축구 유망주들의 경연장인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가 오늘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 기간 선수단 등 3천여 명이 광양을 찾았는데요. 덕분에 지역 경제도 활기를 띠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녹색 그라운드 위를 선수들이 힘차게 달립니다. 현란한 발놀림과 패스가 이어지고 공을 쟁탈하기 위한 두 팀 간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광양에서 열린 백운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입니다. 1대1 한치의 양보도 없는 열전 끝에 승부차기 4대3으로 포항 제철고가 오산고를 꺾고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고교 최강자를 가르는 호남 유일 전국 청소년 축구축제. 제25회 백운기 고등학교 축구대회에는 전국 40개 고등학교 축구팀이 참가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예선과 본선 총 79경기가 광양 공설운동장 등에서 진행됐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지역을 알리는 문화관광 차원을 떠나서 시민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번 대회가 지역 경제에 미친 효과도 상당합니다. 선수단과 가족 등 3천여 명이 보름간 광양에 머물면서 숙박과 외식업계는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해마다 20억 원 안팎의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명절 지난 시점부터 2월 말까지가 약간 비수기거든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 그때 백운기 대회가 개최되면서 되게 활기도 있고 1992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백운기 축구대회를 통해 광양시가 축구 명문 도시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고와 여수고, 광양고가 교육부의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자율형 사립고만큼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자율형 공립고를 전국에서 40곳 지정하고 앞으로 5년간 운영합니다. 특성화 교육이 가능한 자율형 공립고는 대학 교수나 기업 전문가 등이 수업을 운영할 수 있고 매년 학교당 2억 원 이상의 지원금도 주어집니다. 광양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과 관련해 빈틈없는 돌봄 시스템과 첨단 산업 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가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을 위한 지자체, 교육청, 대학의 협력 사업인 만큼 자율형 공립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등 지역 맞춤 특화 교육으로 공교육을 강화하고 순천대 글로컬 30과 연계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또 늘봄 학교 운영 확대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 운영, 문화센터 연계형 거점 돌봄센터 건립 등 지역과 함께하는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설 명절 할머니 집을 찾았던 발달장애 아동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에 눈썰미 좋은 시민의 도움으로 아이는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실종 경보 문자에 대한 관심도는 줄고 있다고 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 한 남성이 주머니에 양손을 넣은 채 어디론가 서둘러 이동합니다. 4분 뒤 인근의 또 다른 CCTV에도 남성이 뛰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15살 최모 군이 설을 맞아 부모와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다 홀로 집 밖으로 나선 겁니다. 최 군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가족들이 경찰에 신고한 것은 오전 8시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키 170에 건장한 최 군의 동선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마침 한 부부가 실종 경보 문자 속 인상 차기로 걷고 있는 최 군을 알아보면서 최 군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실종 경보 문자 발송 30분 만이었습니다. 실종 아동은 실종 지점에서 5km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홀로 걸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봤더니 바지가 인상착의하고 똑같아. 그래서 정신없이 내렸죠. 내려가지고 딱 붙잡았어요. 지난 2021년부터 18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 자폐성 장애인, 치매 환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발송하는 실종 경보 문자. 하지만 도입 첫 해 40%에 육박하던 제보 발견율은 작년 20%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난 문자와 같은 방식으로 발송되다 보니 외면하는 시민들이 많아진 겁니다. 재난 문자와 실종 경보 문자가 같은 형식으로 발송되고 있어 문자 수신에 대한 시민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시행 초기에 비해 관심도가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전남에서만 1,200여 건에 달하는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 가운데 치매 실종자의 경우 발생 초기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경찰은 신속한 제보로 실종자들의 조기 발견을 도운 시민들에게는 감사장을 수여하는 한편 실종 경보 문자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늘 순천 성가롤로 병원을 찾아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습니다. 김 지사는 대형 병원의 진료 차질로 성가롤로 병원 같은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증가가 예상된다며 응급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의사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의료기관 3곳의 평일 근무를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여수와 고흥이 0도, 순천과 광양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고 낮 최고기온은 4도로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1.5에서 2.5m, 먼 바다에서는 2에서 4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후 12시 9분, 간조 시각은 오후 6시 7분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남도 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이 본격 시작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425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제 교사 304명 가운데 현재 270명이 채용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충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늘봄학교 운영으로 인한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2학기부터는 늘봄 실무직원을 모든 학교에 배치할 예정이지만 이들의 신분 문제가 확정되지 않아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지역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과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확대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지역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대안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선불 카드를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안전하게 등하교했는지 학부모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초등학생 안심 알림이 서비스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는 700명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기업이 전남의 중소기업에 600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진행한 에너지위크 행사를 통해 사우디 대기업 알코라이프 그룹이 전남의 태양열 지별기 전문 기업에 6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협의했으며 오는 4월 나주에서 최종 수출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높은 국가나 전남 지역 유망 에너지 기업들을 선별해 에너지 위크를 추진하고 해외 수출 지원도 지속할 방침입니다. 여수시가 올해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한 시책들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감사관 운영 활성화와 청렴교육 확대, 공직 비리 예방을 위한 감찰 활동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여수시는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한 2등급의 청렴도를 기록했습니다.